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을 위해 불철주에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성훈입니다. 도민 여러분,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입니다. 지난달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를 맞고 317일 동안 의식불명의 고통 속에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은 민생 파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외치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평생 농민으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공권력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9.3%를 넘어 10%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자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입입니다. 가계부채가 1250조 원을 넘어 전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노인과 중장년, 청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삶이 칼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대 상장기업 사내위보금은 5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극단적인 양상은 국민들에게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이 힘들면 결국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국민과 기업이 힘들면 나라의 미래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여야의 이념과 정치적 차이, 그리고 이의 다툼을 떠나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민생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여름 한 달이 넘는 사상 최대의 폭염에도 국민들은 냉방기를 시원하게 틀 수 없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정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해 몇백조 원씩 내부에 쏘아놓은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물리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누진세라는 징벌적 요금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이 정말 없습니다. 지진의 논란 가슴 전기요금 폭탄으로 실신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들 또한 후시절이 아닙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청와대 비선실세의 주도로 기업들에게서 7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준조세 성격의 출연금을 받아 미래와 K스포츠 재단 법인을 세웠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다 중국의 굴기로 생사 존망의 기로에 선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와 국가가 한 일이 이들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도대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민생과 기업 모두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민생과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와 북한 5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북한 유화 정책이 핵개발로 이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여온 이명박근혜 정권의 강경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심지어 제한적 북한 폭정설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여와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회의장 물러나라며 탄식을 하고 국정감사까지 거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의 실정이고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이제 지방정치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앙정치가 파행을 겪을수록 민생은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은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고 눈 감고 있는 불통의 중앙정치, 기득권 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소소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가는 지방정치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국가적 병폐에 대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민생을 위해 생활정당, 민생정당, 자치분권정당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풀뿌리의 힘으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 갈 것입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질서, 모든 경제 주체를 고루 포용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뛰어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경기연정을 주도하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유불리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큰 합의를 지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위기를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으로 도민의 민생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기 경기도연정은 민생연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소득 분배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과다한 경쟁으로 탈락한 도민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 병폐로 낙오한 탈락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밀한 복지와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정신을 살려 함께 잘 사는 민주적 시장경제,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통일기반 조성,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 등을 목적으로 288개의 정책들을 합의하였고 우리 당이 제안한 188개의 과제를 합의문에 담아냈습니다. 도민의 민생 안정과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급식 재원 확대, 반값 교복 추진,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 단계별 증액, 서민 비탄감 프로젝트, 공공임대상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마련 등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 도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정책을 갖고 힘있게 제9대 경기도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첫째, 도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양질의 학교 교육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 학교 교육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매년 1,033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들과 함께 반값 교육, 착한 교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비탄감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공적 금융기관 및 경기도가 거래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과 연계하여 경기도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렴한 공공상가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택지 분양분 중 유보지를 확보하여 영세소 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 예산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경기도 주거복지 비전 2030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취업준비생 청년을 둔 가정을 위해 경기도형 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추진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활동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학원수강, 시민사회에서 현장체험 활동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광의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노동권과 보건복지 기반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제고하도록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최소 생계의 마지노선이 지켜줄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적용 등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에서 차별적인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노무사 제도 도입을 31개 시군과 협조하겠습니다. 셋째로 난로 증가 추세인 1인 가구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독거 노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편차를 줄이는 보건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고 마을 주치 제도를 도입하여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제를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제고시키는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게 독려할 것이며 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경기도 공동체를 조성하게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단기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축적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독립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정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는 도내에 진출하려는 대형 유통회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정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개선에 드는 예산을 매년 충분히 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단절된 개성공단을 회복하고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할 것이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 및 지원업체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생정책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연정과 별개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당장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 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총 82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일 뿐 대부분의 예산은 버스 운전한 초우 개선비입니다. 문제는 재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기사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버스 종사자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와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특정 업체에게만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 개혁의 문제점은 반드시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기업에게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면 그 의혹을 의회 차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풍년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교육급식은 물론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우리 경기 및 소비 확대를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의회, 도와 교육청,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연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짧은 시간임에도 대형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자연재해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경기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해로 인한 위험사회 현실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탈핵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남경필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이 민생이고 그것이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 혁신학교, 무상급식, 생활임금제를 실현하며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장관제, 의회 인사권 독립, 예결산 상위화 등 혁신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힘있는 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288개의 정책 합의에 담겨진 정책들은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도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에 꼭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연정과제의 실행은 많은 소통 과정이 요구됩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힘들수록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어려운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도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연정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후과만 얻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도정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힘을 모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낌없는 책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 교육감과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대다수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서도 4.16 교육체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실천하고 그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 자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4.16 교육체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장의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학생 중심 학교로 더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과 교사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온 마을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지역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랩과 교실 성면 자재를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근 불거진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중금속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면이 포함된 교실 천장이나 화장실 칸막이 등을 제거하는 사업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 시설 개선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한 치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획일적이고 주의식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병폐는 과도한 경쟁의식과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도하겠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폐지는 매우 큰 결단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치밀한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 방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민주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입니다.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 인권이 성장할수록 교권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국정교과서 파동도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 인권을 침해하는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과 학습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됐던 보육 대란이 내년에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TV 연설 시 5세까지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하였고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도 누리과정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우리의 민생과 보육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방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 법령의 혼란과 교육재정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많더라도 이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에 함께 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직 민생을 위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갑시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 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미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연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연정부시자 산하의 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법률 개정 등의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서로 다투고 험담하는 정치는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부당한 정책과 행정들은 함께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극단의 정치를 뛰어넘고 협력의 상생 정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정치에 희망을 담읍시다. 그리고 연정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